저는 종종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 이런 연주를 하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궁금해지곤 합니다. 보통 공연장에 가도 오롯이 연주들로만 꽉 찬 시간을 보내고 오게 되잖아요. 그 카리스마 넘치는 연주자나 지휘자분들은 어떻게 음악을 시작하게 됐고 또 어떤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지 만나보고 싶지는 않으셨나요? 그래서 오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포항 냄새가 진하게 묻어있는 문화예술, 방송 분야의 사람들을 찾아가 한 권 한 권 책을 읽듯이 그네들의 인생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 포항사람 이야기의 진행자 조지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시립교향악단 비올리스트이자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우리 지역 포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아트챔버 오케스트라 대표 최강훈님의 인생책 페이지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애가 피아노 학원을 다니며 놀리던 시절, 나도 그렇게 놀림을 받던 아이 중 하나였다. 피아노 책을 옷 속에 숨기고 마치 100m 달리기를 한 뒤 숨어들 듯 학원을 오갔다. 당시 어머니의 권유로 피아노를 시작했었는데 아버지는 장남인 나에게 거는 기대도 크셨고 무엇보다 공부로 성공한 사람이 되길 원하셨다. 돌이켜보면 외할아버지께서 바이올린 이외에 여러 가지 악기에 굉장히 능숙하셨고 특히 이모가 비올라 연주자이셨다. 내가 피아노를 배우면 선생님들이 이 아이는 피아노를 해야 된다 하셨고 첼로를 배우면 이 아이는 첼로를 해야 된다고 하셨다. 내 스스로 고민도 해봤을 때도 공부보다는 음악의 길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피아노와 첼로를 거쳐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어야 비올라 연주자인 이모의 추천으로 비올라라는 악기를 만났다. 남들에 비해 늦게 시작한 편이었기에 따라가기도 힘들었고 한계에 부딪히며 고충의 시간을 보냈다. 대학에서도 역시 음악을 공부하며 대구에서 친할머니와 함께 지냈는데 당시 할머니께서는 교회를 무척 열심히 다니고 계셨다. 광훈아, 네 악기로 이 찬송가 좀 연주해주면 안 될까? 그때는 악기를 꺼내는 고차 왜 그렇게 힘이 들든지 이 쉬운 걸 왜 시키냐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내 연주가 아직 완벽하지 못한데 이런 쉬운 곡도 소화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께서 갑자기 심장마비가 왔다. 119에 전화를 걸고 난 뒤 급한 대로 바늘을 찾아 온 동네를 뛰어다녔지만 결국 할머니는 나의 연주를 한 번도 들어보시지 못한 채 먼 길을 떠나셨다. 그날을 계기로 다시 후회하지 않으려고 연주를 원하는 곳이 있거나 어려운 곳이 있으면 어떠한 고민 없이 악기를 꺼내서 바로바로 연주해주는 사람으로 바뀌었고 음악으로 할 수 있는 봉사활동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학 졸업 후에는 지금의 아내와 함께 유학을 가려고 했으나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좌절되었고 포항시립교향악단에 들어와 현재 23년차 단원이 되었다. 뜻하던 유학을 가지는 못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한편 나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좋은 소리를 내는 방법을 못 찾은 것이었다.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개인 지도도 받았지만 아직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지 못한 채 후배의 연주자들을 모아 아트챔버 오케스트라라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었다. 2013년 공연날이 다가왔고 그 대망의 첫 공연 지휘자를 물색하다가 나와 같은 비올리스트인 최승용 교수님을 알게 되었다. 너는 원래 악기를 하면 안 되는 손인데 왜 했니? 지금까지 한 건 다 버려. 넌 다른 사람이 하는 것에 반대로 생각해서 해야 돼. 내 4번 손가락은 선천적으로 힘이 없었고 교수님은 신체적인 부분을 해결해 주셨다. 그리고 연주법뿐만 아니라 음악을 듣는 것까지 모든 것이 변화되었다. 그 이전에는 원칙이나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기법을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최승용 교수님은 본인의 경험을 통해 터득한 상대에 따른 교수법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잘 지도해 주셨다.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았다. 당시 나는 연주 활동뿐만 아니라
학생들 개인 지도도 병행하고 있었는데 가르칠 때 늘 에너지가 넘치고 지치지 않는 교수님의 모습을 보고 한 번은 그 방법을 여쭈어 보았다. 나도 사실은 힘들었어. 그래서 처음에는 학생들에게 화를 많이 냈었지. 그런데 레슨이 재밌다고 생각하고 학생들이 변화하고 발전되는 모습을 보며 기쁨을 느껴봐. 선생님 말씀처럼 나도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니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도하거나 오케스트라를 지도하는 일이 즐거워졌다. 물론 어려운 시기도 있었다. 2014년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모든 공연들이 취소되었고 이듬해인 2015년 메르스 때문에 3개월 정도 공연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오케스트라의 방향을 바꿨다. 공연보다는 교육적으로 확대해 보기로 했다. 전국에 있는 작곡자들을 모아 사이트를 만들고 그리고 초보자와 일반인들을 위한 교육 체험 콘텐츠를 만드는 일에 집중을 하고 있다. 나는 한마디로 예술을 좋아하는 작가이다. 남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기 싫고 한 끼를 먹어도 특별한 것을 먹고 싶다. 특별한 존재는 아니지만 순간순간 소신 있는 삶을 살면서 한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나만의 것들을 만들고 싶은 소망이 있다. 앞으로도 오직 음악만이 가능한 일들을 가지고 재미있고 즐겁게 해나가고 싶다. 오늘 포항사람 이야기의 주인공인 비올리스트이자 오케스트라 지휘자 최광훈님의 인생책 만나고 왔습니다. 이름처럼 훈훈한 남자, 실제로도 굉장히 훈남이신데요. 최광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까지 많은 오케스트라 공연들을 봤지만 네. 실제 연주자와의 1대1 만남은 최강훈 님이 저에게는 처음인데요. 네. 영광입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네. 네. 들려주신 인생책에서 돌아가신 할머니 얘기가 정말 영화 같았어요. 네. 당시에는 믿기 힘들 만큼 큰 사건이었을 텐데 네. 지금은 마음이 많이 회복되셨나요? 지금도 생각하면 사실 안타깝죠. 왜 할머니에게 연주를 한번 들려주지 못했을까? 이 마음이 항상 있는 반면에 또 지금의 제가 이 많은 봉사들을 하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음악을 들려주고 이런 것들이 정말 이 사회에 뭐 이렇게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 뭐 이런 분들에게 스스럼없이 제가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큰 터닝 포인트셨네요.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터닝 네. 포인트가 있으셨던데 네, 바로 최승용 교수님을 만난 네. 일이었어요. 네,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음악 활동에 있어서 많이 변화되셨다고 하셨는데 네. 만남 그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봤을 때 네.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사실 최승은 교수님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햇병아리라는 느낌. 생각에 네. 제가 느낌이 들었고 그 당시에 이제 뭐 물론 이제 연습을 많이 하죠. 제가 이제 어떤 한 곡을 만들기 위해서도 뭐 수천 번, 수만 번을 이렇게 연습하거든요. 네네. 뭐 한 10마디 잘 안 되는 마디 같으면 한 10마디를 가지고 그렇게 연습하는데 물론 이제 이 충만감이 없었죠. 하고 난 뒤에도 만족감이 없었는데 이 교수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 연습법이 바뀌면서 정말 제 연습에 만족하고 제가 하는 연주에 만족하게 된 거죠. 그것만 해도 엄청난 변화라고 보시면 되죠. 물론 남들도 그렇게 느끼겠죠. 그죠? 네,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도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사실 이제 제가 연주를 하긴 하지만은 그 연주가 이제 어떤 깊이를 알았을 때와 깊이를 알지 못했을 때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겉만 흉내내는 삶을 살았다면은 이제 정말 속을 깊이 있게 이렇게 남들과 나누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 그렇게 네. 보시면 될 것 속 같습니다. 깊은 남자. 네. 비올라를 연주하는 사람으로서 최광훈님에게 이 악기는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비올라가 이제 오케스트라에서 보면은 이 바이올린이 고음의 영역을 갖고 있고 첼로가 저음의 영역을 갖고 있다면 비올라는 네. 딱 중간이에요. 네, 근데 이 비올라는 이 두 개의 영역을 연결시켜 주지 못하면 좋은 연주가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중립적인 상태에서 이제 양쪽을 잘 맞춰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저는 이거 합주를 하면서 이 비올라가 어떤 이 두 개의 연결고리가 되어서 음악을 만들어준다는 데서 정말 엄청난 매력을 갖고 있고요. 또 비올라 소리가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제 사람의 소리에 가깝습니다. 사람 목소리요. 네, 사람 목소리. 현악기 중에는 네. 가장 사람 목소리에 가깝고 약간 톤도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중립적인 어떤 그런 소리를 내고 있어서 정말 매력적인 악기입니다. 듣기가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듣기 편하죠. 현재 포항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뭐 주로 저는 이제 포항시립교향악단에서 이제 연주를 하고 있고 별리스트로, 나머지는 이제 포항 꿈 오케스트라에서 이제 조금 이렇게 사회에 좀 소외된 아이들, 그 다음에 포항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오케스트라, 그 다음에 경상북도 이제 천사 오케스트라라고 이제 소외된 아이들, 거기도 이제 그런 아이들 대상으로 이제 많은 오케스트라 합주를 주로 이제 연주 및 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많은 오케스트라를 한 사람이 지휘하는 게 가능한가요? 사실 뭐 오케스트라는 또 저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또 강사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뭐 저는 이렇게 묻어서 간다. 좋은 강사님들 같이 하니까 좀 편하게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물론 이제 저는 제가 이 하면서 제일 뭐 기쁜 거는 정말 제가 아이들을 좋아하거든요. 아이들 좋아하니까 이 아이들의 마음이 보여요. 이 합주를 하면은. 그래서 이 아이들 조금이라도 좋은 길로 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다 보니 사실 더 훨씬 더 성취감도 있고 훨씬 더 이렇게 즐겁게 제가 할 수 있는 거죠. 아이들을 좋아하시고 네. 음악도 좋아하니까 네. 오케스트라를 만나는 일이 굉장히 즐거우실 것 같아요. 네, 매 순간 즐겁죠.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의미 있는 활동이 있다면요? 한번 제가 이제 뭐 좋은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제가 이 노인 시설에 가서 제가 연주를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이쪽에 가서 제가 클래식을 연주했었어요. 한 세 곡을 하시니까 한 분이 고함을 지르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음악이냐 하면서 고함을 지르시길래 제가 이제 상을 제가 몰랐는데 이분이 원하시는 음악은 요즘 트로트가 열풍이 트로트요? 트로트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열풍이 많이 지금 일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 트로트를 이분들이 이제 음악으로 생각하시고, 이 클래식은 사실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런데다가 그 전날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전날 친한 분이 한 분이 돌아가셨더라고요. 돌아가신 상태에서 우울하신 데다가 클래식을 들으니까 이제 더 우울하신 거죠. 그래서 이 연주도 우리가 좋지만은 상황에 따라 이제 여러 가지 연주를 같이 해주는 것도 좋겠구나. 뭐 예를 들어서 트로트를 연주할 수도 있고 때에 맞춰서 뭐 영화음악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너무 한쪽만 고집하는 것보다는 다양성 있게 가는 게 맞겠다, 이런 계기도 또 마련되었죠. 그때. 네, 2017년 당시에 네. 포항에 큰 지진이 났을 때 그곳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오케스트라 연주를 몇 네. 차례 진행하셨고, 네. 또 작년에는 그 흥해 지역의 가족 오케스트라 지휘를 지도하셨었는데요. 네. 그때 당시 분위기나 반응 등이 어땠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반응은 생각보다 너무 좋으셨어요. 제가 이렇게 연주를 끝나고 나오는데 할머니 한 분이 오셔가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위해서 이렇게 연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쭉 내려오면서 보니까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회에 참 우리 음악가로서 저는 이렇게 정말 어려운 쪽에 가서 이렇게 음악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또 즐거움을 주는 게 참 행복하다. 제가 연주자라서 행복하다는 이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흥해 가족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도 이제 이 가족 오케스트라는 가족이 같이 연주하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또 이렇게 지진 피해를 음악을 통해서 또 트라우마를 극복하신 가족도 계세요. 정말 계셨고, 그 가족들이 정말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면서 행복한 모습들, 그다음 아이가 엄마한테 이제 같이 악기를 하다 보니까 가르치잖아요. 엄마가 잘 모르시거든요. 아이들이 더 빠르고 엄마가 좀 늦으세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엄마한테 가르쳐 주거든요. 이거는 무슨 음정이야, 뭐 이렇게 가르쳐 줄 때 보니까 정말 이렇게 아이가 엄마의 입장도 이해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정말 가족이 함께해서 너무 행복한 오케스트라였던 것 같습니다. 네, 최강호 님도 굉장히 뿌듯함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현재 영일대 해수욕장 버스킹 무대가 최강호 님의 제안으로 만들어졌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런 아이디어가 어떻게 떠오르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처음 이제 이 문화예술 활성화 차원에서 이제 영일대를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제안들을 사실 연주자들한테 이제 연주를 해달라고 시청에서 제안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이 사실 연주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작고, 그 다음에 이러한 또 연주를 했다고 해서 효과도 있을 것 같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버스킹이라는 건 일반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이게 문화 예술을 좋아하고 그런 분들이 이제 프로 같은 분들, 뭐 중간 계층이죠. 이런 분들이 해야 되는 사실 연주인데 이걸 이제 의도적으로 뭐 연출할 수도 없을 뿐더러 돈을 주고 해결하기도 사실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게 차라리 무대를 만들자. 그래서 누구나 어느 정도의 어떤 일정한 이 능력이나 가치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무대를 만들어주자 하는 차원에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보니까 이제 너무 많은 행사들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겸해지면서 사실 이 버스킹 무대가 지금은 조금 힘들어진 시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사실 뭐 그걸 만들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 끌어낸 거죠. 이런 연주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계기는 되었는데 지금은 조금 이렇게 이제 뭐 다시 해봐야 될 뭐 이런 구조가 안 되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한 4, 5년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다시 또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또 만드셔야죠, 시에서. 지금보다 상황이 좀 괜찮아지면은 네. 일단 무대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네. 많이 발전할 수 있는 네.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음악을 하는 예술가로서 우리 포항시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네. 제가 이제 유튜브 동영상에서 독일에서 연주하는 어떤 연주를 하나 보게 되었어요. 우연히 네. 보게 됐는데 정말 깜짝 놀랄 만큼 그 연주를 못했거든요. 근데 이 독일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는 걸 제가 봤어요. 야, 과연 포항에서 이런 일이 있을까? 우리 포항 같으면 이제 연주 그 정도 연주였다면은 뭐 욕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건데 끝까지 자리에서 박수치고 기립박수치고 환호성을 지르는 거 보고 아 이게 문화가 발전하려면은 이런 폭넓게 보려면은 이제 다양성을 남도 이해하고 정말 소통하는 이런 문화까지 가야지만이 정말 문화 시민이 될 수 있겠다. 포항시가 문화 시민을 양성하고 하려면은 우리가 너무 원칙 안에서 이제 가는 것보다는 정말 타인의 어떤 것들을 인정해주고 그다음에 서로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문화 발전에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 독일 연주자에게는 네. 그러면 음악의 수준이 아니라 네. 그 사람이 노력한 모습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준 거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면 되나요? 네, 맞죠. 그런 뭐 사실 어렵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아마추어일 수도 있고 뭐 학생일 수도 있지만은 이런 이 어려운 중에도 뭔가 모여서 뭔가 할 수 있다. 그리고 뭔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사실 격려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결과만 보지 말고 이제 문화 도시가 되려면은 이 과정도 보고 이 과정 안에 여러 것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사실 저는 연주자니까 뭐 이렇게 같은 예를 들어서 한 시를 이제 1번 손가락의 시인데 시를 계속 한 1억 번을 우리 연습을 해도 실제 짚을 때 보면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요. 비슷하게 나올 때도 있고 그만큼 이제 사실 어렵거든요. 저희가 연주하기가 이 듣기는 쉬워도 연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이해해 주시고 이분들이 사실 음악가들이 이렇게 노력하는 것들을 우리가 또 알아준다면 훨씬 더 이렇게 좋은 빠른 서로 같이 융합해서 포항의 문화 도시를 건설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최강우님과 네. 제가 사전 인터뷰를 했을 때 네. 개인적으로 이 말이 굉장히 머릿속에 남았어요. 네. 문화를 네. 돈으로 사려고 네. 하지 말라고 하셨던 말씀. 네. 네, 굉장히 그렇죠. 기억에 남아요. 네. 어록이라고 하셔도 될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문화를 돈으로 살 수가 없죠. 이 사실 이게 뭐 예술가의 가치고 이걸 돈으로 평가할 수가 없죠. 뭐 어떤 사실 우리가 이제 작품의 어떤 가격을 매기잖아요. 매기지만은 그 작가들이 만든 어떤 작품에 이걸 가격을 매길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어떤 성취도의 차이겠지만은 자기가 본인이 수고하고 이런 노력한 이거는 가치 돈으로 매길 수가 없죠. 이런 것들을 사실 많은 시민들이 알아주시면은 훨씬 더 예술가들이 정말 이렇게 쉽게 또 재밌게 즐겁게 할 수 있는 운동력이 또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이번에 드리고 싶은 질문은요. 네. 살아오면서 그리고 살아가면서 최광우님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은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저는 조금 이렇게 제 신조가 남이 했던 거는 절대 안 하는 그러다 보니 이제 뭔가 이렇게 남이 했는 걸 따라가기보다는 새로운 것들을 그 안에 창조해 내가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어려운 시기에 몇 번 있었습니다. 연주를 또 못하게 되는 시기가 오면서 이제
제가 준비했던 게 교육 사업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은 대면 교육이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만든 게 이제 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인터넷 교육 사업. 이걸 사실 준비하게 됐습니다. 준비하게 됐는데 아직 오픈 안 했는데요. 이제 곧 있으면 오픈할 건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큰 원동력은 뭔가 남들하고 똑같이 하지 않으려는 이러한 어떤 그런 생각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인생책에서도 잠깐 언급하셨던 네. 네, 그런 교육 컨텐츠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성격이 뭐 까탈스럽고 이렇지는 않고요. 성격은 누구보다 좋습니다. 네. 올해의 목표 그리고 네.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 어떤 네. 게 있을까요? 올해 목표는 제가 이제 제 사이트 인터넷 이제 교육 사이트가 이제 많은 전국적으로 많이 확산되도록 이제 하는 게 제가 올해 목표이고요. 네. 이제 뭐 평생의 목표라면은 정말 이렇게 제가 이 음악하는 저는 이제 음악가다 보니까 제 후배들이고 뭐 전부 다 제 제자들도 있고 이런 음악하는 사람들이 좀 자유롭게 그리고 돈에 구애받지 않고 정말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뭐 제 음악뿐만 아니라 미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예술가들이 정말 이렇게 돈 구애받지 않고 정말 자유롭게 또 작품을 만들고 공연할 수 있는 이런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제 큰 바람입니다. 올해 목표로 하신 건 네. 꼭 이룰 수 있기를 계속해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포항 사람 이야기의 공식 질문입니다. 네. 비올리스트 최강훈님에게 포항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이 포항은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뭐 저희 아버지, 저까지 태어난 곳입니다. 태어난 곳이고 그다음 또 앞으로 제가 또 평생을 살아야 할 곳이고 그래서 정말 이 포항이 정말 이 다른 도시보다 아름답고 정말 살기 좋은 그런 포항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포항 화이팅입니다. 네. 지금까지 포항을 사랑하는 남자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포항 사람 이야기 오늘 이 시간에는 비올리스트이자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우리 지역 포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아트챔버 오케스트라 대표 최강훈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출연해보니 어떠셨나요? 이런 것들이 많이 또 포항에서 알려져서 많은 예술가들의 어떤 고민과 이 상담들이 이렇게 또 알려지고 시민들에게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발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포항 사람 이야기는 포항 냄새가 진하게 묻어있는 문화, 예술, 방송 분야의 사람들을 찾아가 한 권 한 권 책을 읽듯이 그네들의 인생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조지은이었습니다.